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Unsupervised Visual Representation Learning Overview Toward Self-Supervis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의 순서는 일단 Self-Supervision, Self-Supervised Learning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이 주제를 다룬 여러 논문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주로 다루는 문제는 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성능도 매우 잘 나오고 데이터만 잘 가지고 있으면 매우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많은 수의 레이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러한 문제들을 좀 태클링하고자 트랜스퍼 러닝이라든지 도메인 어댑테이션,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다양한 주제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들 중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의 하위 분야에 속하는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이미지 인식 분야에 적용한 연구들을 주로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셀프 슈퍼바이즈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를 가지고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셀프로 슈퍼비전을 이렇게 준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여기 써놓은 것처럼 언레이블드 데이터들만 이용을 해서 학습을 하는데 이미지의 하이어 레벨의 시멘틱한 정보들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유저가 문제를 창작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면서 이미지의 시멘틱한 정보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문제이고요. 이렇게 유저가 창작해낸 문제들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풀면서 얻어진 피처 익스트랙터들을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트랜스퍼를 하는데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에서 제한된 주요 프리텍스트 태스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에 처음 이그젠플러라는 방식이 나왔고 그 뒤로 매년 주요 방식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처음 나온 논문은 2014년 닙스에서 나온 Discriminated Unsupervised Feature Learning with Exemplar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라는 논문이고 이 실험에는 STL10 데이터를 사용을 했는데 96 x 96 이미지로부터 컨시더러블한 그레디언트를 가지는,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을 법한 영역을 32 x 32로 크롭을 해오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당 하나의 32 x 32 패치를 뜯어오고 이거를 시드 패치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시드 패치 하나하나가 하나의 클래스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데이터 어거멘테이션에 사용을 하는 트랜스포메이션들을 적용을 해서 이 왼쪽 아래 그림과 같이 시드 이미지를 여러 개로 부풀리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나의 시드 이미지가 여러 장이 됐는데 이 여러 장들이 같은 클래스를 가지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D열 사슴 이미지 1번 이미지가 있으면 이 1번 이미지에서 사슴이 있을 법한 영역을 32 x 32로 크롭을 해온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쓰는 데이터 어거멘테이션들을 써가지고 한 장의 시드 이미지를 그림에서는 24장으로 부풀린 다음에 이 24장이 1번 클래스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슴 2번 이미지가 있으면 똑같이 24장으로 만들고 그때는 그냥 사슴 클래스가 아니라 2번 클래스로 할당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클래시파이어는 하나의 시드 이미지랑 그 시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들을 같은 클래스로 배우도록 학습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이미지넷 데이터셋을 쓰게 된다고 치면 클래스가 이미지 데이터셋이 100만 개가 있으면 시드 이미지가 100만 장이 되기 때문에 클래스도 100만 개가 되고 그러면 이 클래시파이어는 100만 개의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도록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자체도 엄청 커지게 되고 학습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그젠플러 방식은 큰 데이터셋에는 스케일러블하지 않다고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논문은 2015년 ICCB에 나온 논문이고요. 처음 나온 이그젠플러 방식의 단점을 좀 해소한 논문이고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3x3 그리드의 패치를 뜯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패치와 나머지 패치 랜덤하게 가져왔을 때 가운데 패치 기준으로 왼쪽 위가 1번, 오른쪽 아래가 8번이라고 하면 이 뜯어온 패치가 가운데 패치를 기준으로 몇 번 위치에 있는지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x3 기준으로 보면 8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는 이 왼쪽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풀기에도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클래시파이어가 학습을 하게 되면 이미지의 전반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그래서 구조는 알렉스넷을 기반으로 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였고, 뭐 그냥 원래는 그냥 이미지를 3x3으로 뜯어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트리비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렇게 약간의 갭을 두기도 하고 뜯는 위치를 약간의 퍼터페이션을 줘서 뜯는 방식으로 트리비얼 솔루션을 피했다고 하긴 하지만 뭐 완벽하게 피하진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방식의 셀프 슈퍼비전 방식을 제안을 하고 이렇게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가져가면 꽤 그럴싸한 성능을 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논문은 2016년 ECCB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번에는 직소 퍼즐을 풀도록 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제안을 하였습니다. 앞에 컨텍스트 프리딕션이랑 비슷하게 3x3 패치를 뜯은 다음에 이번에는 임의의 퍼뮤테이션을 줘가지고 이거를 직소 퍼즐처럼 셔플링을 한 다음에 이게 원래는 어떠한 퍼뮤테이션으로부터 만들어졌는지를 예측을 하는 문제고요. 근데 9조각이면 나올 수 있는 가지수가 9팩토리얼 개고 9팩토리얼 개는 약 36만 개인데, 그렇게 되면 퍼뮤테이션의 가지수가 36만 개이기 때문에 클래시파이어는 36만 개의 클래스를 배워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약간 유사한 퍼뮤테이션들은 제거를 하였고, 이 논문에서는 100개의 프리디파인된 퍼뮤테이션 셋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는 총 100가지 퍼뮤테이션 중 어떤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조각들이 나왔는지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네트워크는 앞선 논문과 비슷하게 알렉스넷 기반을 사용을 하였고, 이번엔 9조각이 들어가게 되니까 뭐 9개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데 각 네트워크는 알렉스넷 기반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었고 웨이트를 쉐어링하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다음은 오토인코딩에 기반으로 한 방식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뭐 흑백 이미지로부터 컬러 이미지를 복원을 해내는 이미지 컬러라이제이션 논문도 이러한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의 가운데를 패치를 뚫은 다음에 뚫은 영역을 복원하도록 학습을 하는 컨텍스트 오토인코더, 그리고 뭐 이미지의 절반씩 잘라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맞추게 하는 스플릿 브레인 오토인코더 등의 방식들이 이미지 복원 기반의 셀프 슈퍼비전을 제안을 하였고요. 이렇게 이미지를 복원을 하게 되면서 이미지의 전반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논문은 2017년 ICCB에 나온 러닝 투 카운트라는 논문이고요. 이 왼쪽 그림이 이 논문에 대한 메인 아이디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 이미지의 오브젝트들의 특징들을 가상의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이미지에는 코가 2개고 눈이 4개, 뭐 이렇게 머리가 2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특징들은 이미지를 다운스케일링하거나 업스케일링 했을 때는 개수가 유지가 되고, 예를 들어 이미지를 4조각으로 자르면 각 조각에 있는 특징들의 합을 하면 원래 이미지의 합과 같아진다 라는 가설에서 이렇게 제안한 논문이고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고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최종 아웃풋으로 이러한 특징 벡터들을 출력하도록 모델을 구현을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킵니다. 어떻게 학습을 시키냐면 원본 이미지를 다운스케일링 해가지고 넣었을 때 나온 피처 벡터들은 이 원본을 4조각으로 잘라가지고 각 조각을 흘려보내가지고 나온 여기 뭐 T1, T2, T3, T4에 이렇게 나온 아웃풋 벡터들의 합과 이 다운스케일링에서 얻은 D의 합이 같아지도록 학습이 되는 구조로 로스를 구현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이런 피처 벡터들을 다 0으로 내뱉어버리는 트리비얼 솔루션으로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트리비얼 솔루션을 막기 위해서 아예 다른 X가 아닌 아예 다른 이미지 Y를 넣었을 때
x를 넣었을 때의 결과와 다른 피처 벡터가 나오도록 강제를 하는 컨트라시브 로스라는 것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 T1, T2, T3, T4의 합이랑 D의 합이 같아지도록 하는 L2 로스랑 이 Y랑 X를 넣었을 때 다르게 값을 내뱉도록 하는 컨트라시브 로스 두 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 셀프 슈퍼비전을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 소개드릴 방법은 꽤 간단한 방식인데요. 그냥 이 논문이 쓰여진 시점에 뭐 주로 쓰였던 네 가지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를 동시에 멀티태스크로 학습시키면 좀 더 성능이 좋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까 컨텍스트 프리딕션이라고 설명을 드렸던 릴레이티브 패치 로케이션 방식이랑 그 오토 인코딩 방식에서 소개드렸던 컬러리제이션 그리고 맨 처음 나왔던 위젠플러 그리고 이건 비디오에서 사용되는 방식인데 뭐 모션 세그멘테이션,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총 4가지를 섞어 썼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라고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작년 ICLR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미지의 로테이션을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하는 프리텍스트 태스크입니다. 이런 싱글 이미지를 0도,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랜덤하게 로테이션을 했을 때 이 이미지만 보고 원본으로부터 몇 도가 로테이션 돼서 얻어진 이미지인지를 클래시파이어가 예측을 하도록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총 0도, 90도, 180도, 270도 4가지 클래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도록 학습을 시키면 되고요. 여기서 또 저자가 이렇게 가설을 세운 거는 이미지가 로테이션 됐는지를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이미지의 캐노니컬한 오리엔테이션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이거를 배우다 보면 이미지의 전반적인 특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런 모델을 구현을 하고 실제로도 좋은 성능을 내서 작년에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방법론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의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태스크의 제네럴라이제이션의 성능을 보기 위해서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가져갔을 때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결과는 잘 와닿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언슈퍼바이즈드 메소드, 모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메소드들은 이미지넷 데이터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시키는데 그때는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셀프 슈퍼비전으로 만든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풀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피처 익스트랙터들을 다 프로저를 시킨 다음에 프리즈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다가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를 붙여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풀면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는 이미지넷 데이터를 쓰지만 레이블도 같이 쓰는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얻은 피처 익스트랙터들은 이 빨간 박스를 쳐놨는데 프리트레이닝을 셀프 슈퍼비전을 시킨 다음에 프리즈를 시켜놓고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하나 붙여서 그때 슈퍼바이즈드 러닝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는 로테이션 방식을 제안한 논문에서 가져온 표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을 시킨 모델들이고 첫 번째 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알렉스넷을 일단 이미지넷 레이블을 다 써가지고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이 컴브 레이어들을 프리즈를 시켜놓고 뭐 이 컴브 1 컬럼은 컴브 1 레이어를 프리즈 시킨 다음에 거기에 바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붙였을 때의 성능을 의미하고 있고요. 뭐 컴브 2는 컴브 1, 2를 프리즈 시킨 다음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붙였을 때의 성능. 그래서 뭐 컴브 5는 컴브 레이어 5개를 다 썼는데 프리즈를 시키고 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를 붙였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랜덤은 이 컴보 레이어들을 그냥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시켰을 때 시키고 프리즈를 시켰을 때 거기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 붙여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들은 이 피처 익스트랙터들을 이미지넷 레이블을 없이 이미지넷 이미지로만 학습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붙였을 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레즈넷 같은 모델 굳이 안 쓰고 알렉스넷을 쓴 이유가 나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논문들이 알렉스넷 기반을 썼기 때문에 비교를 위해서 알렉스넷을 사용을 하였고요. 비슷한 생각을 저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방법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방법론에 주목하지 않고 이런 백본 아키텍처, 막 모델의 스케일링 등에 주목을 해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린 논문이 제가 다음에 소개를 드릴 이 리비지팅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이라는 올해 12PR 나온 논문인데 이거는 다음 발표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와닿지 않았던 게 굳이 이미지넷 데이터들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또 같은 이미지인 같은 데이터셋인 이미지넷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좀 추측을 해보자면 단순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붙여도 어느 정도 분류 성능이 나오기 위해선 이런 피처 익스트랙터들이 이미지의 전반적인 시멘틱한 정보들을 잘 이해를 하고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학습을 해야지 단순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 하나만 붙여도 성능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주장에서 이렇게 이런 실험을 준비한 것 같고 그래서 뭐 성능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실험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실험 결과는 오히려 좀 와닿는 실험 결과이긴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데이터셋을 바꿨을 때 얼마나 성능이 제네럴라이제이션이 되느냐에 대한 실험으로 파스칼 VOC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총 3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 첫 번째 로우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레이블을 써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VOC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랜스퍼 러닝을 했을 때 성능이 첫 번째 로우를 의미하고요. 뭐 두 번째 로우는 랜덤, 그러니까 스크래치로부터 파스칼 VOC 데이터로 학습을 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게 에포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스크래치로부터 학습을 하게 되면 프리트레이닝을 했을 때보다 수렴이 더 느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뭐 제 기억엔 30에폭 정도만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다 수렴을 하기 전에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성능만 봐도 스크래치로부터 학습을 했을 때는 53.3%, 뭐 56.6%밖에 안 되고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학습을 했을 땐 79.9%가 나온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스크래치로부터 학습을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알렉스넷이 한 70% 이상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에포크를 고정을 해서 약간 뭐 결과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뭐 공정한 결과는 아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실험에서는 이 웨이트를 프리즈 시켜놓고 하나의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만 붙여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같이 파인 튜닝을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이미지넷에 오로지 이미지들만 사용을 해서 학습을 시킨 다음에 트랜스퍼를 파스칼 VOC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랜스퍼를 시켜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을 했을 때 적은 에포그로 학습을 해도 랜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매우 높은 성능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미지넷 프리트레이닝을 썼을 때에 비하면 그렇게 성능이 많이 좋진 않지만 디텍션 같은 경우는 거의 MAP가 2%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비슷하고요.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저희는 그냥 이미지넷 레이블들을 쉽게 다운받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미지넷에 레이블이 없어서 만약에 저희가 직접 레이블링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로우의 결과를 얻기 위해선 그 100만 장에 대해서 각각 레이블을 얻어야 돼요.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을. 하지만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만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해도 비슷한 디텍션 성능을 낼 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비단 이미지넷뿐만 아니라 이제 뭐 수억 장 규모의 데이터 셋들을 인터넷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 셋에 대해서 일일이 레이블을 하지 않아도 잘 사용을 해서 셀프 슈퍼비전을 주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 나왔던 그 논문 그 셀프 트레이닝 위드 노이즈 스튜던트 그 논문도
굉장히 많은 언레이블드 데이터셋을 이용을 해서 셀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셀프 트레이닝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오늘은 주로 프리텍스트 태스크들을 소개해드리는 방향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뭐 오늘 다루지 않은 최근 논문들을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인풋들을 언레이블드 인풋들을 프리트레이닝된 네트워크에 태워가지고 뽑은 다음에 이런 뭐 클러스터링 기반으로 수도 레이블을 얻어서 학습을 시키는 딥 클러스터, 뭐 여기서 나아가서 뭐 더 나은 방식을 제안한 디퍼 클러스터 방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제가 잠시 언급드렸던 셀프 트레이닝 위드 노이즈 스튜던트 방식도 이런 수도 레이블을 주는 방식이 이런 논문들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는 T가 하나 빠졌는데 리비지팅 셀프 슈퍼바이즈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러닝 이란 논문이 올해 11회를 발표가 되었는데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왜 아직도 이런 2012년에 나온 알렉스넷에 머물러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문제로 삼으면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창작 문제들, 다양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기에도 한번 충실하게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성능을 매우 높이 끌어올린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셀피라든지 세미 슈퍼바이즈드 앤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세미 슈퍼바이즈드랑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같이 섞어서 성능을 좋게 된 뭐 S4L 이런 논문도 최근에 나와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를 종합을 해보면 이런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에 속하는 문제이고 오로지 언레이블드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창작을 해가지고 이미지의 전반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을 배울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고요. 이러한 창작한 문제들을 프리텍스트 태스크라고 부르고 뭐 이규젠 불러 가운데 패치를 기준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맞추는 뭐 컨텍스트 프리딕션이라든지 랜덤하게 퍼뮤테이션을 줬을 때 원래로 돌아가려면 어떤 퍼뮤테이션을 줘야 되는지를 맞추는 뭐 직소 퍼즐, 흑백 이미지를 채색하는 컬러리제이션, 이미지의 로테이션된 정도를 맞추는 로테이션, 그리고 뭐 피처 벡터들을 세는 카운트 등의 다양한 논문들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떻게 성능을 측정하는지, 어떻게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트랜스퍼를 시키는지 등에 대해서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보다 성능이 좋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랜덤하게 그냥 스크래치로부터 학습을 할 때에 비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고 꽤 피처 익스트랙터들이 좀 시멘틱한 정보들을 잘 배워서 단순한 리니어 클래시파이 하나만 붙였음에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시간이 좀 남아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